저는 완전 프로급 전문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컴퓨터 IT 전문가로 여기는데요. 컴퓨터 본체를 맞추든 노트북을 고르든 스마트폰을 고르든 심지어 일반 가전제품을 고를 때에도 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전자제품들의 스펙을 보는 법에 대해 아주 약간 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 모든 스펙을 줄줄이 깨고 있지는 못하니까 주변에서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터 부품들은 금방금방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기존 부품들은 금세 옛날 기술이 되어버리고 새로 출시하는 부품들의 성능들을 알지 못하면 추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보통 제가 직접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할 때가 되어야만 각종 스펙들과 가격들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제품을 고를 능력이 생기는데요. 평소에는 신제품들의 스펙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천을 해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제 노트북도 구입하고 주변에 추천할 만한 노트북도 고르는 거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골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 부족한 어휘력과 편집 실력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선 컴퓨터 하면 여러 부품들이 있고 뭐가 뭐다 하는 정도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복잡스럽죠.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능과 관련이 있는 부품은 CPU,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성능과 관련 있는 부품은 그래픽카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때 관련 있는 부품, 메모리, 이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약간만 볼 줄 알게 된다면 생각보다 노트북을 고르고 구입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게임을 하거나 맥스나 캐드 등의 작업이 잘 되는 노트북을 직접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요. 노트북은 한번 구입하면 대체로 3에서 5년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신 모델이 아닌 제품을 구입하면 교체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업만 하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게임을 한다거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을 하는 분들이라면 점점 다양한 기능이 늘어나고 무거워지는 프로그램을 감당하기에는 9세대의 부품들로는 역부족이 되어버리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최신의 부품이 탑재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최신이라고 전부 다 비싸고 가장 뛰어난 성능의 부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격에 따라 등급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걱정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이미 길어져 버렸지만 더 이상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CPU를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는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인텔과 AMD인데요. 인텔은 코어 i3, i5, i7, i9이 세대별로 존재하고 AMD는 라이젠 3, 5, 7, 9이 세대별로 존재합니다. 3579로 등급을 나누는데 가장 낮은 성능이 3, 가장 높은 성능이 9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몇 세대가 가장 최신 제품인지는 네이버나 구글에 살짝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인텔의 코어 i3와 AMD의 라이젠 3는 게이밍이나 작업용보다는 사무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게임을 목적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5나 7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의 경우 숫자 9가 들어간 최고 등급의 제품들을 쓰기도 하지만 노트북으로 최상급 제품을 사서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할 바에는 데스크탑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죠.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서 CPU의 이름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인텔의 노트북용 CPU인 코어 i7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는 i7 11800H, i7 12370H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i7은 앞에서 말씀드린 등급, 바로 뒤에 숫자는 세대, 그 뒤는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거 레이크는 해당 11세대의 코드명이고요. 등급은 높을수록 빠르고 세대는 높을수록 최신이니까 성능을 나타내는 숫자가 높은 제품이 더 높은 성능을 내겠죠. AMD의 라이젠도 마찬가지로 라이젠 7 세잔 5800H, 라이젠 9 세잔 5900HX 등이 있는데요. 라이젠 뒤의 숫자는 등급, 세잔은 코드네임, 뒤의 숫자는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숫자 뒤에 따라오는 알파벳 전미어는 CPU의 유형인데 문서 작업용으로 구입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U, Y, E, T 등의 전미어가 붙은 CPU는 저전력, 저사양 모델을 뜻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충 CPU의 복잡한 이름을 보고 무슨 뜻인가 알게 됐다면 대략적으로나마 숫자가 높은 제품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교 대상과 숫자가 비슷하거나 비교군이 다른 회사 제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IT 커뮤니티의 벤치마크 결과물을 검색해보거나 유튜브 등에서 본인이 하려는 게임, 하려는 작업과 CPU 모델명을 입력해서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국내 커뮤니티로는 퀘이사준, 프렌조이 등이 있으니 방문해서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벤치 자료들이 친절하게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만약 내가 사려는 노트북의 CPU가 각각 라이젠 7 세잔 5800H와 코어 i7 11800H이고 하려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라면 배틀그라운드 혹은 영어로 펍지 배틀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5800H 11800H로 한번 검색해보거나 배틀그라운드 5800H, 배틀그라운드 11800H 등으로 나눠서 검색을 한 뒤에 영상 속 배틀그라운드의 프레임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이 높게 나올수록 해당 게임에 적합한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이유는 같은 비교군이라도 게임에 따라 성능 우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절대적인 성능에서 A CPU가 B CPU를 앞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임에서 A CPU가 앞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B CPU의 최적화가 잘 된 게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본인이 하려는 게임이나 프로그램 퍼포먼스를 비교한 영상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 보는 법인데요. 그래픽카드를 제작하는 회사도 현재까지는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AMD는 CPU도 만들고 그래픽카드도 만들죠. 그래픽카드도 역시 이름을 보면 성능을 대충 가늠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노트북용 최신 모델 기준 지포스 RTX 3050에서 RTX 3080, AMD는 최신 모델 기준 라데온 RX 6600M에서 RX 6800M 등으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나마 그래픽카드는 CPU에 비해 파생되는 모델이 적어서 다행인데요. 지포스와 라데온은 각 회사의 그래픽카드 분류 네이밍이라 보면 되고 전문가용 모델 라인업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범용 그래픽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지포스는 접두사로 GTX와 RTX가 붙습니다. 최근 나오는 3000번대 제품들의 경우 전부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최신 기술이 들어가서 RTX라 붙지만 2000번대 이전의 제품들은 대부분 GTX가 붙었었죠. RTX가 들어간 제품이 GTX에 비해 최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숫자 맨 뒤에 두 자리는 성능 포지션을 나타내는데 50부터 80까지 10단위로 순서대로 있습니다. 맨 뒤 두 자리 앞에 있는 숫자들은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세대를 나타냅니다. 현재는 302부터 3000번대라고 하고요. 이전 제품은 202 붙고 2000번대, 그 이전은 1000번대였습니다. 숫자 마지막에 슈퍼나 TI 등의 영어 전미사가 붙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어가 붙지 않는 제품은 해당 포지션의 일반 제품, 해당 포지션에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면 슈퍼, 거기서 더 성능을 높이면 TI가 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맨 뒷자리에 숫자 두 자리가 높으면 아무리 숫자 뒤에 전미사가 붙어도 성능 포지션이 높은 제품의 성능을 넘지는 못합니다. 급이 다르다고 하죠. 3050ti에 제 아무리 ti가 붙었다고 한들 3060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숫자가 높은 게 깡패인 것이죠. AMD의 라데온은 접두사 RX, 세대를 나타내는 맨 앞자리의 수, 성능 포지션을 나타내는 두 번째 수로 구분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기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U처럼 정말 많은 벤치마크 자료들이 웹상에 널려 있으니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메모리 성능에 대해 보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DDR5가 출시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노트북에 적용된 메모리들은 DDR4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DDR4 위주로 찾아보셔야 하는 시점인데요. 게임을 하드코어하게 정말 빡세게 돌리는 극강의 고수들이 아니라면, 엄청 무거운 3D 그래픽 작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램의 동작 클럭이나 램 타이밍 등을 굳이 복잡스럽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램의 성능 차이를 느낄 만큼 예민한 분들이라면 본인이 써야 하는 램의 동작 클럭이나 램 타이밍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다른 것보다 메모리의 용량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는 분들은 롤 같은 캐주얼한 게임보다는 배틀그라운드나 배틀필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16GB의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다른 스펙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 기본 메모리가 8GB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8GB를 추가 구입하는 옵션이 대부분 붙어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해서 꼭 16GB를 만들어주세요. 그 외에 영상 편집, 3D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다다 익램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실 테지만 해당 분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32GB 이상으로 구성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은 최소 고사양 게이밍이 가능한 특수한 전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노트북을 스스로 비교 분석하고 고르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품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돌리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저장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나 SSD 등이 그것이죠.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저장할 공간을 제공해주는 부품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품들이 바로 이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식이죠. 그래서 비교적 하드디스크보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SSD를 추천하는데요. 데이터를 기록하고 꺼내 쓰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SSD가 효율적이죠. SSD의 용량은 크면 클수록 지속적으로 편리하고 속도도 조금 더 빠른데요. 최소 500GB 이상, 개인적으로는 1TB 이상의 SSD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부품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사용자에게 일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 화면에 대해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러 사이즈가 존재하지만 보통 13에서 17.3인치 정도 사이의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노트북 자체의 사이즈와 무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시즈 모드를 해두고 이동 없이 쓸 것인지, 평상시에 시즈 모드를 하다가도 이동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인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쓸 것인지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키 178에 70대 중후반의 체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6인치의 화면 크기와 2.5kg의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데일리용으로 들고 다닐만 했지만 그 이상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정도의 크기와 무게만 하더라도 백팩에 휴대하고 다니면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간혹 들거든요. 휴대용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14인치 이하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좋긴 한데 14인치 이하의 고성능 노트북은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아무래도 용도 자체가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 프로그램을 돌리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작은 화면은 무리가 있어서 휴대성을 포기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심지어 해당 노트북들은 전력 소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전 어댑터도 벽돌만 합니다. 크기뿐 아니라 무게까지도 말이에요. 14인치 이하의 제품들은 작은 만큼 가벼운 편이지만 같은 성능의 15.6인치의 제품보다 가격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15.6인치의 화면 크기에 2.4kg 이하의 무게를 가진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요. 화면 크기를 정했으니 화면의 스펙, 즉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잘 자란 스펙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천드리면 주사율은 120Hz 이상, 화면 밝기 300니트 이상, 광시야각 정도의 스펙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구입하려는 게이밍, 작업용 노트북 화면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제가 언어 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노트북 스펙들을 직접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도 갖추어지려면 이번 영상의 내용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효율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최소 10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고성능 노트북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호구가 되지 않을 최소한의 눈을 갖게 해드릴 겁니다. 길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